카카오가 논란이 터질 때는 이런 분권형 구조가 이제 약점으로 지적됐죠. 네, 맞습니다. 권한 위임이 강하면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도 그만큼 정교해야 하는데요. 일부 계열사에서 상장 직후에 경영진 지분 매도 논란, 투자 관련한 잡음 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위임 구조가 견제 장치와 함께 설계가 됐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장애 때는 컨트롤 타워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모여서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나왔고요. 안녕하세요, 원충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일명 브라이언 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한게임 NHN을 거쳐 다시 창업한 배경이 무엇인지, 카카오의 폭발적 성장과 동시에 쏟아진 비판, 그 과정에서 드러난 리더십과 경영 철학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불거진 시세 조정 혐의와 1심 무죄 판결까지 허인혜 기자와 함께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인혜 기자입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PC 인터넷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을 비교적 빨리 읽어낸 사람이죠. 공동체와 자유를 앞세운 실험적인 리더로도 평가받습니다. 최근에는 SM 시세 조정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본인과 카카오 모두에게 중요한 갈림길을 막고 있습니다. 먼저 김범수 창업자의 간단한 프로필을 정리해보죠. 이 사람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가요? 네, 김범수 창업자는 1966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는데요. 서울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1992년에 삼성 SDS에 입사해서 당시 PC통신 서비스였던 유니텔의 기획과 개발을 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초기 인터넷 서비스의 경험을 쌓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대세가 된다는 확신이 쉽지 않았던 시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범수 창업자는 사내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면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의 가능성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1998년도에 삼성 SDS를 나와서 게임회사 한게임 커뮤니케이션을 창업합니다. 창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직접 PC방을 열어 손님을 받으면서 그 PC방에서 동시에 한게임 서비스를 테스트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NHN 시절이 이어지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2000년 한게임과 이해진 창업자의 네이버가 합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NHN이 탄생을 합니다. 김 창업자는 공동대표를 거쳐서 2004년부터 단독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었고요. 한국 온라인 게임과 포털 산업이 동시에 커지던 시기에 NHN은 상징적인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잘 나가던 2007년에 이제 김범수 창업자가 회사를 떠납니다. 어디서 이제 결이 갈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2000년대 중반부터 역할 분화가 뚜렷해지는데요. 이해진 회장은 국내 포털과 전사 전략, 또 의사결정에 더 집중을 했고요. 김 창업자는 NHN USA 대표를 맡았는데 해외 법인과 신사업에 무게가 실립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조직은 안정성을 찾고 싶어 하죠. 또 김범수 본인은 새 판을 짜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 거버넌스와 성향의 간격이 커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2007년에 NHN을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요. 그때부터 다음 행보를 준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어떤 장면을 보고 이제 다시 창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핵심은 스마트폰입니다. 미국에서 아이폰과 앱 생태계를 보면서 이제 PC가 아니라 모바일이 중심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아이위랩이라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다가 2010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내놓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어떻게 커졌습니까? 처음에는 아이폰용으로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문자 무제한 요금제가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무료 문자와 그룹 채팅 기능이 입소문을 타기가 참 좋은 구조였습니다. 이어서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오면서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카카오톡이 사실상 기본 메신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후에 이모티콘과 게임하기, 또 광고와 선물하기, 쇼핑 등 수익 모델을 붙여가면서 사업을 넓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획기적인 전환기가 아마 다음하고 합병일 것 같은데요. 네, 2014년에 포털 다음과 합병해 다음 카카오를 만들었죠. 2015년에 사명을 카카오로 바꾸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카카오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 뒤로는 카카오 모빌리티, 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와 웹툰, 엔터, 커머스 등으로 생활 전반을 묶는 플랫폼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판도 이제 같이 커졌죠. 아무래도 기업이 커질수록 이제 영향이 강해질수록 이제 뭔가 논란도 커졌다는 의미인데요.
네, 동네 상권과 직접 부딪히는 사업까지 들어가면서 문어발 확장이다, 또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 같은 비판이 계속 나왔고 2022년 10월에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주요 서비스가 멈추면서 플랫폼의 리스크가 한 번에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감에서는 김 창업자와 카카오 경영진이 사과를 하고 계열사의 숫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배구조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십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김범수 창업자의 리더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뭔가요? 네,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자율과 분권, 또 공동체입니다. 카카오는 스스로를 회사보다는 카카오 공동체라고 부르는데요. 사업 단위마다 책임자를 세워서 권한과 책임을 넘기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흔히 100명의 CEO를 키운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구조가 가진 장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좀 분권 분산되어 있으니까 좀 애자일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장에 권한이 있으니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습니다. 메신저 하나에서 게임과 핀테크, 또 모빌리티, 콘텐츠까지 속도감 있게 확장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험해 보는 데 유리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분권형 구조는 이제 논란이 터질 때 뭔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없으니까 이게 약점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권한 위임이 강하면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도 그만큼 정교해야 하는데 일부 계열사에서는 상장 직후에 경영진의 지분 매도 논란이 있었죠. 또 투자 관련 자금 등이 나오면서 위임 구조가 견제 장치와 함께 설계가 됐느냐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장애 때는 컨트롤 타워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보여서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나왔고요. 이후 김범수 창업자가 경영 쇄신위원장 등으로 다시 전면에 나와서 조직 개편과 사업 재편을 주도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결국 새 판을 열 때는 분권과 자유를 앞세우지만 위기일 때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는 스타일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게 SM 엔터 인수전이잖아요. 이제 시세 조정 혐의로 이제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는데 이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2023년 초에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SM엔터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카카오는 SM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로 지분을 불리려는 쪽이었고요. 그때 하이브가 등장해서 SM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카카오 대 하이브 경영권 경쟁 구도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가 제기된 건데 정확하게 어느 분야에서 이 논란이 불거진 건가요? 네, 검찰의 논리는 카카오와 일부 투자자들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SM의 주가를 12만 원 이상에서 유지 상승시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대량 매수를 하고 또 공모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김 창업자까지 포함해서 시세 조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났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무죄 판결을 낸 요인이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리가 됩니다. 우선 거래 패턴만 놓고 보면 전형적으로 시세 조정을 하는 양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또 불법을 감수할 만큼 그렇게까지 매매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는 공모를 입증하는 핵심 진술이 별건 수사와 압박 속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묶어서 김 창업자와 카카오 측의 피고인들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제 사건 상태는 어디까지 온 걸까요? 이제 검찰이 이제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고요. 법적인 쟁점은 항소심에서 한 번 더 다뤄질 예정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M&A 과정에서 지분 매수의 목적과 의사결정, 또 내부 기록과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중요해졌고요. 수사 쪽에서는 압박 수사보다는 객관적 거래 데이터와 기록으로 승부를 보라는 메시지를 던진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김범수 창업자의 초기 경력, 한게임 NHN 시절, 그리고 카카오 재창업과 플랫폼 확장, 그리고 최근에 이제 SM 인수전 시세 조정 혐의까지 1심 무죄 판결 내용까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네,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의 사례는 기술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읽고 또 조직을 어떤 구조로 설계를 할지, 위기 이후에는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지는 사례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따라가 볼 만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인혜 기자. 네, 감사합니다.